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비트코인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코인 성공의 문을 여는 키 트레이더입니다. FMC 금리 결정을 앞두고서 시장은 저점을 다시 한번 좀 다지고서 소폭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말 상승 랠리에 대한 부분들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산타 랠리가 과연 올까라는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 과연 이어질까? 일단 지난주 PC가 예상치에 부합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계속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부분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내년도 추가 금리 인하가 과연 나올까? 과연 연준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를 보게 되면 하단의 상승 추세선 부근의 하단 부분을 맞고서 다시 한번 수급들 일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의 흐름 나오는 모습입니다. 단기평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다시 위로 안착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또 추세선, 여기 하단 추세선, 상단 추세선인데 이걸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직전 영상에서도 분명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었을 때 수급이 일단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수급들 들어오는지에 대한 체크해야 된다라고 미리 대응 안내 드렸었죠. 아직은 수급들 수심이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바닥 다지기를 하고 가는 모습, 그리고 FMC 그리고 경제 지표들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포인트들, 그리고 전략, 움직임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추세는 결국 상승의 흐름 이어가지만 아직은 좀 눈치 보는 장세가 강해지면서 요 상단 저항을 지금 제한이 돼 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또 눌린다면은 좋은 눌림, 역전의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9월 PC가 발표됐죠. 예전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표가 못된 9월 달이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2.8%라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눌림을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크립토 시장에서 F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확고히 해주었다는 평가보다는 일단 2026년도 내년도죠. 금리 인하 속도를 높여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아직은 보이지 않다. 왜냐? 연준에서는 2%대로 내려오기를 2%에 가까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도 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한 번 더 요 90K 언저리 부근을 깨고서 내려갔죠. 그 대신 밑꼬리 달고서 계속 지금 올라오는 형태의 모습, 87K, 88K 언저리 부분까지 내려갔지만 그래도 버텨주고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1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FMC 가기 전까지는 다소간의 등락은 계속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저점에서의 수급들이 크게 들어온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가 되어 있는 확률이 크다.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밑에 내려올 때 눌린 모습, 여기 딱 말씀드렸죠. 여기 빗각 추세선 부분 말씀드렸는데 밑에 눌리는 모습에 나온다면 단기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 이유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고 소폭 눌렸기 때문에 개미 털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미리 선반영되어 있던 부분이죠. 금리에 대한 동결 부분으로 급하게 조정받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부분으로 또 FMC 금리 불안감에 일단 계속 저점을 다지면서 저점에서의 수급들은 그 대신 크게 들어오면서 여기를 보게 되면 계속 저점에서의 수급들 들어오는 거를 체크할 수 있죠. 그러면서 추세의 전환이 일단 시작이 됐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단기간 이벤트들로 인해서 단기간 변동성에 대한 밑꼬리 달고서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너무 겁먹지 말고 뭐다? 저점에서의 눌림 나오고 거래량 나온다면 분할 매수 타점 잡아보자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과하게 눌렀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12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빅 이벤트들, FMC,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 그리고 일본 금리, BOJ에서 일본 은행에서 금리에 대한 발표 부분이 마지막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불안감 등은 종식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투심,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날 확률이 크죠. 자, 먼저 일본 금리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본 금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 사실상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웠기 때문에 운용사들이 일본에서 차입을 돈을 빌려서 다른데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곳에 투입을 하게 되면 뭐예요? 거기 제로금리니까 당연히 버는 만큼 족족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일본에서 금리에 대한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의 공포감이 한번 또 불어닥쳤죠.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이건 그때는 쇼크였죠. 순간적 얘기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나오면서 쇼크를 받았지만 단기간에 반등을 하는 모습. 이때 크게 하락하면서 이 하단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그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커졌지만 또 여기서 저점에서의 뭐예요? 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뭐죠? 단기적 반등의 흐름 나오면서 이겨냈죠. 다만 이때는 엄청난 공포를 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안책은 당연히 전에 한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운용사들이 준비를 해놨을 거다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작년 같은 대규모 시장 붕괴는 안 올 거 미리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크게 높게 상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적이다. 왜냐? 이미 바닥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소폭 인상한다면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또 인상 이후에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지금 계속 불안감에 계속 상승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좋은 흐름에 바닥 다지기를 하고서 반등의 흐름 이어갈 거다라는 거 조심스레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일단 19일 날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또 소폭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2월 1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죠.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결정하면서 또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대한 방향성,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할 텐데 여기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 눌림을 살짝 받더라도 반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내년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될 수도 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봐야 되는 게 그 이후에 이제 경제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죠. 16일 날 바로 실업률이 발표 예정입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멈췄다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실업률 부분들, 고용에 대한 둔화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또 봐야 되고 그리고 18일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바로 CPI죠. CPI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둔화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또 고용에 대한 둔화의 모습이 보인다면은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로 커질 수 있다. 다만 19일 일본 금리 발표 부분도 단기간 변동성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미국 연준 3년 만에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면서 QT를 끝냈죠. 그러면서 이제 QE에 대한 기대감들,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은 QE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MC에서 QE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투자 심리 개선이 되면서 에브리싱 랠리, 위험자산, 글로벌 증시라든가 암호화폐 쪽으로의 자금들이 쏠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특별한 언급이 없이 그냥 양적 긴축 종료만 됐다면 큰 빠른 반등보다는 조금 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좀 더 강해질 거다 예상됩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와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길석 설명까지 좀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신 분 아니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 12월 4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한 후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멀티버스 X를 추천드렸죠. 매수가로 11,600원 부근 분할 매수, 목표가로 12,760원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날 멀티버스 X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멀티버스 X가 13,500원까지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공략 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매수가로 11,60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단기간 급등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해서 약 18%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그럼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2,76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2356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 문자 받아보시고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들을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실는다든가 아니면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더 갈 것 같아서 홀딩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블랙록 2026년 기관들의 암호화폐 도입이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핵심 인프라로 제도권 내에서의 진입을 언급한 건데요. 최근 뱅가드의 암호화폐 ETF 거래를 전면 허용하면서, 자, 뱅가드는 세계 블랙록 다음으로 2위 자산운용사죠. 뱅가드는 또 중요한 거는 블랙록의 주요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스트레티지의 대주주죠. 기존에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해서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에 보수적인 입장으로서 투자의 문을 열질 않았는데 드디어 변화되는 모습. 직접 암호화폐 ETF를 출시하는 건 아니지만 암호화폐 ETF에 대한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를 전면 허용하면서 변화되는 모습, 월가의 마지막 거인이 움직였다라고 여기선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큰 변화죠. 거기에 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비트코인 ETF 거래를 또 허용하면서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변화된 모습들, 결국 수익성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는 12월 산타넬리가 온다라고 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뉴스만 봐서는 벌써 또 기대감이 너무 또 펌프가 또 빵빵 터지죠. 자, 이럴 때일수록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조심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수록 시장은 다시 한번 또 눌릴 가능성이 있지만, 연준의 유동성 재공급이 촉매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하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QE,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먼저 돼야 되고, 아직까지는 이게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줄 때 수익을 내야 된다. 그쵸? 저점에서 눌림 잡을 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잡고, 하방은 지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상단 저항 부분에서 안착을 못하면 슬슬 뭔가 빠진다, 힘이 약해진다라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만 현재 위치를 보면은 88K 언저리 부근을 지켜주면서 반등의 흐름 나오고 있고요. 단기 이평선 부근 지금 위로 안착하면서 요 흐름 요렇게 가고 있다가 안착하면서 이 추세선 위로의 안착을 좀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를 안착한다면 아직도 여기 하단에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흔들리겠지만 결국 93K 요 상단 부분 위에 안착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95K 돌파 그리고 그 다음 97K 돌파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움직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들 FOMC 금리 결정부터 해서 경제지표 발표들 그리고 일본 금리 결정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부분도 계속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아직은 좀 약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매도세만 실망감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공포감만 든다 해도 한 번에 또 훅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하나 걱정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는 천천히 지금 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천천히 물량들을 담아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리해서 들어가지 말자. 저점에서의 거래량들 들어오면서 분명 저점에서의 수급들은 어느 정도 들어왔고 기존에 하방 분명히 나왔던 자리까지 이때 거래량 크게 들어오면서 들어왔던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돌려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점점점 삼각 수렴폭을 좁히면서 이 위로에 안착을 할 수 있는 여부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을 보더라도 지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폭이 짧게 지금 잡혀들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위아래로 털고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지금 폭이 좁은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베팅보다는 지금 소소하게 진입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업비트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저점 한번 또 찍어주고서 소폭 크진 않아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지금 하방에 대한 자리 1억 3천 언저리 부근은 지금 계속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방 지지하면서 1억 3천에서 1억 3천 400 요 자리는 좀 지켜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위로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기 이평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요거를 돌파하면 뭐다? 그쵸. 골든 크로스인데 골든 크로스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같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뚫어줘야지만 큰 상승 가져가지 안 그러면 또 눌릴 수 있다. 네, 또 여기 1억 4천 부근에 계속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도 1억 3천만 원 부근 있을 때 1억 3,300 부근 있을 때 말씀드렸죠. 상황은 좀 눈치 보는 장세인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털기를 좀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겁먹지 말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천천히 누를 때 체크해서 가져가자. 다만 1억 4천 돌파 부분을 좀 체크해 보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현재 그 흐름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FOMC 전까지 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이루어지지만 결국 지금 추세는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도 높여가는 흐름에 대한 모습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간다고 해서 절대 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아직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남아있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천천히 타점들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구간에서 좀 잡았다 할지라도 지금 자리는 우리가 겁을 먹고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내려온다면 천천히 추가 매수해서 물량들을 확보해야 될 자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최대한 물량들 모아가면서 본격적인 반등 대비하고 싶다. 기존의 홀더인데 어떻게 대응할지 좀 어려워.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계속 영상에서 좋은 공략 타점 포인트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인 매도 포인트 이런 자리 부분들은 영상으로는 바로 촬영하다 보면 이미 찍고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업로드 한다 해도 영상 바로바로 일일이 찾아보고 체크하시기 바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주요 눌린 구간에서 모아서 최대한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서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성공 투자의 키, 핵심을 잡는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글 폼 링크 누르시고 원하는 항목 체크 후에 작성 후 제출하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죠? 클릭하게 되시면 키 코인 인사이트 키로 여는 코인의 성공문에서 핵심을 잡는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 신청 알람 받으실 분은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기 단기 급등 크립토 신청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의 보유 코인 대응 전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으로도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꼭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여기 네 체크해 주시고 제출 클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부분들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 부분과 함께 단기 급등 무료 단기 코인 추천까지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에 함께 대응하실 분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비중 채워서 수익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FMC 그리고 일본 금리 결정, BOJ의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잘 봐야 되지만 결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도 잘 파악해야 된다. FMC에서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가져갈지, 바로 연준의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경제 지표는 매달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셧다운 이후에 고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CPI, 그리고 월말에 또 PCE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경제 지표죠.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가는 모습을 뜻하면서 고용에 대한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바꿔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죠. 다만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는 일부 좀 주의는 해야 되지만, 이때도 그때 리스크가 나왔지만은 뭐다 크게 하락하지 않고, 왜냐? 이미 조정 크게 받았잖아요. 조정을 크게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면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단은 1억 3천 언더를 봐야 되고요. 상단은 1억 4천 일단 돌파 여부, 그리고 또 단기 이평선 위로에 안착해서 올라가는지 수급 여부들 체크 계속 해 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들 매번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물량 잡아가는 포인트에 맞춰서 함께 좀 따라올 수 있게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수익 내는 타이밍, 비중 추가 타이밍들 다 안내 드리니까요. 정보, 이슈, 대응 방법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들 함께 누려보실 분들은요, 고정 댓글란 그리고 더보기란에 보시면 이렇게 성공 투자의 키, 코인 인사이트에 대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폼 클릭하셔서 신청 원하는 항목 체크 후에 제출 누르시면 완료가 되고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물량들 매수하거나 또 매도할 때, 그리고 또 이슈들 정보들 바로바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무료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